안녕하십니까. 각 분야의 명사를 만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과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 명사 온티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법무사 방장 스님인 정려 스님을 모셨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오늘 정려 스님 뵈려고 하니까 같이 오신 분이 있습니다. ONN닥터TV 명사 온티뷰의 본래 사회자 김동헌 병원장님 오셨고요. ONN닥터TV의 임종수 대표님 같이 오셨는데, 평소에 존경하는 정려 스님을 저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두 분 다 같이 존경하신다 해서 뵈러 가는 김에 참 우리 이 시대의 훌륭한 지도자, 그리고 종교 평화 지도자, 평화를 만드는 분 정려 스님 모시고 오늘 토크하는데요. 지난해 11월 달에 법무사 방장 스님의 추대가 되셨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주지 스님이 높은지 방장 스님이 위인지 잘 모르거든요. 예, 한번 정려 스님 한번 9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지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원장, 오은병원 원장님하고는 벌써 상당히 오래된 인연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원장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또 병원을 운영하시지만 지역사회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평소 늘 존경했듯이 우리 원장님이 이 범어사 이렇게 오셔서 참 환영하고, 또 함께 오신 분들에게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방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불교 조계종에 24개 교구본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지역별로 도가 있고 특별시나 직할시가 있듯이 각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100여 개 이상 사찰들이 하나의 본사를 이루는데, 범어사는 24개 교구본사 중에서 14번째 교구본사고 우리나라 제2도시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된 사찰도 한 200여 개가 범어사 소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총임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나라 6군데밖에 총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보사찰,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삼보사찰이고, 수덕사, 동화사, 범어사 6군데만 총림이고, 이제 6군데 이제 집안의 제일 어른을 이제 방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장은 이제 불교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범어사 안에 갖추어야 될 게 있는데, 어떤 걸 갖춰야 되냐면은 선방에 참선하는 선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학을 공부하는 강당이 있어야 되고, 율장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또 계시는 곳이 있고, 율원이라고 그래서 또 연부를 하는 연부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대학으로 말하면 종합대학 수준을 갖춰 있는 그런 사찰을 총림이라고 그래서 총림의 제일 어른을 방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방장이고, 주지는 총림의 주지로서 행정에 책임을 진 사람을 주지라고 하는데, 주지 스님이 방장을 모시면서 총림을 운영하는 주지다. 그래서 행정적인 거하고 방장은 법을 주관하는 어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총림의 방장이 혹시 저희 조계종의 최고 어른으로 이렇게 저희들 추앙하는 종전 스님
선출하는 데도 좀 관여를 하십니까? 조계종단에는 원로위원이 모셔져 있는데 원로위원이 이제 각 교구 본사에 한 분씩 있어서 24분의 원로위원이 있는데 원로위원회에서 그 한 분을 모시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총림에 있는 이제 방장 스님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한 분이 모셔지게 되는 거니까 그 이제 총림이 된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고 저는 있어도. 예. 그러면 방장 스님, 이 시민들, 부산 시민들은 범어사 하면 이제 범어사가 고유 명사가 사실은 되어 있고 그냥 항상 범어사 하면 그냥 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대표적인 사찰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어사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옛날에 이 금정산 위에 그 산꼭대기 바위 위에 우물이 있었어요. 금정. 예, 예. 근데 그 우물 안에 이제 금빛 고기가 살았다고 그래서 그 금빛 샘을 갖다 그다음에 우물정자 금정이고 또 고기가 사니까 그 바위 꼭대기에 이건 필시 하늘에서 내려온 고기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상징하는 범천의 세계에서 고기가 내려와 살았기 때문에 하늘 범자를 하고 고기 어자를 따서 범어사라고 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범천이라고 하면 부처님이 세계에서 그 따뜻한 사랑과 자비에 그물러서 세파에 시달리고 힘들게 살고 또 다툼 속에 사는 중생의 마음을 자비의 그물로 건져서 범천으로 인도한다는 뜻이 있어서 범어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려 스님을 뵙게 된 거는 10몇 년 전에 사회봉사에 참여하면서 그 부산진 발전협의회를 포함해서 또 저는 또 교회 장로니까 또 종교 지도자 협의회 통해서 또 평화 지도자 종교 평화 지도자 협의회 또 회장님 하시고 저는 항상 밑에 모시는데 참 너무 저희들이 참 존경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스님 같지 않는 스님 모든 품는 스님 정말 대단한 스님으로 평소에 존경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고 인터뷰하러 왔는데요. 그 스님께서는 궁금한 점이 또 출가를 하게 된 계기 있으십니까? 그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고 삶은 또 각자의 그 인생의 주체가 돼서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그 쉬운 쪽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산을 좋아하고 또 홀로 있음을 좋아하고 그래서 뭐 시끄러운 것보다는 평소 고요한 것을 좋아하고 또 도심지 삶보다는 그 산중의 삶이 내게 좀 적합하다. 그래서 어떻게 조용한 걸 택하다 보니까 이제 스님까지 되고 이제 스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 복지도 하게 되고 또 함께 그 우리 원장님하고 진구 사회복지 협의회를 아마 이제 민간 단체로서 처음으로 부산에 구성이 돼서 그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는 그 양성소도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교육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진구 쪽에서 그 관에서 주도할 수 없는 문제 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직접 달려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진구사회복지협의회였고 또 종교인들이
아마 우리나라처럼 종교인들이 함께 공존해서 잘 사는 데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도 이제 이 불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말하면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고 했듯이 이제 뭐 어느 종교가 어느 종교를 좀 헐뜯는다고 그래서 거기에 발끈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이고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급 되는 분들이 종교 간에 서로 화합하고 또 마음을 열어서 서로 나누고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국토에서 또 나라도 사랑해야 되고 또 분단된 이 나라를 하나로 합치는 통일운동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 아주 떠들썩하긴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 종교인이 화합해서 이웃 종교를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사회가 좀 더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교 간의 활동도 함께 해온 것입니다. 그 방장 스님, 정려 스님이 저한테는 항상 익숙한데 그 스님께서는 말로 하면서 가르치면서도 실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저희들이 말로 하기 쉬운데 몸으로 행동하는 건 참 어렵거든요. 개검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하시면서 또 도우기도 하고 서동 무료 거실수 또 개관도 하기도 하고 노숙자 쉼터 또 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향기롭게 또 사회봉사단체 또 라오스 교육 사업으로 또 하기도 하고 영어학교 운영비 중학생 장학금 지급 하여튼 너무 많아요. 미얀마 또 삐도 한글 학교 발전 중국 연길 부용 장학회 사회활동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몸으로 직접 뛰면서 하시는 정려 스님을 뵈면은 정말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이다. 종교 지도자 평화회의 회장님답게 저도 교인이지만 참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스님 어떻게 보면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그 많은 일들을 해오신 그런 또 명상을 하시죠. 어떻습니까? 그런 힘의 배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처님의 사상은 그 자비 사상인데 그 자자가 사랑 자자고 그러니까 이제 널리 이 중생을 살아간다. 그다음에 비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 나눈다 하는 뜻이 있고 슬픔도 함께 나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그 이제 IMF 왔을 때는 부산역에서 어쨌든 그 거리 노숙자들을 상대로 이제 점심 하루에 한 끼씩 공양을 대접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렇게 보기가 싫다 외부적으로 이제 배가 고파서 먹는 사람은 참 밥 한 그릇이 소중한데 여유 있는 입장에서 쭉 줄로서 700명 정도 늘었으면 엄청나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도 아닌데 그게 보기 싫다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지낼 수 있는 게 이제 노숙인 쉼터인데 그 그랜드 레포츠 뒤에다 이제 노숙인 쉼터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 샤워를 할 수 있는 것, 빨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함께 모시는 시스템으로 운영도 해보고, 그 뭐 계금 종합 사회복지관은 제도권 아래 복지관 관장도 해보고, 금정 종합 사회복지관 관장도 하고, 그 미애원 또 고아원도 또 운영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시니어 클럽, 그러니까 이제 퇴임하신 분들 직장 잡아주는 일. 그래서 부산에서는 최초로 이제 범어사가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범어사 한 군데만 지금 하더라도 뭐 부곡 청소년 수련관하고 이제 얼마 전까지도 금정종합 사회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또 노인 복지관도 운영하고 노인 요양원도 운영하고 노인 요양원도 또 범어사 밑에 연산동에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센터도 마련해서 이제 뭐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도 하고 또 빨래방도 운영해서 이제 빨래를 못하는 어르신들 빨래도 해주고 가출 소녀들을 키워내는 그또 이제 보호해주는 이제 이름을 영인의 집으로 해서 운영도 하고 그래서 그 이러한 법인체가 늘어나면서 이제 불교도 이제 어쨌든 제도권 쪽에서 그 이제 국가가 다 하지 못하는 일을 좀 도와주고 또 이끌어주고 또 이제 방황하는 분을 이제 부처님의 자비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마음을 안정하고 또 보금자리도 마련하고 이런 역할을 그동안 좀 해온 거죠. 뭐. 그 정려 스님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낮은 자의 자세로 실천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저희들은 의사거든요. 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최근에 저희들이 명상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순도 명상 체조를 하니까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니까 정려 스님께서 나를 찾아가는 명상 여행 책을 또 집필 하셨대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명상 여행 책이 시중에 이렇게 나오긴 했어도 아, 이 책입니까?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끔 해서 이제 잘 못 그린 그림도 직접 그려가지고 사파를 직접 예, 직접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간결하게 해서 읽기 쉽게 했는데 그대로 그 명상은 잠시 이렇게 눈을 감고 바깥 세계로 모양에 이끌려 다니는 마음을 좀 쉬게끔 하고 안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요즘은 살기는 경제적으로 좋아졌지만은 의식의 세계에서는 더 삭막해지지 않았는가. 예전에는 부모님의 은혜도 알고 또 이웃이 어려우면 함께 걱정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뭐 그냥 핵가족이라는 명분 아래 가족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고 또 너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사랑과 정이 이렇게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명상은 순수한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순수한 마음의 고향은 구름 벗어진 파란 하늘과 같아서 하늘에 뭐 먹구름, 천둥, 번개 온갖 구름이 뛰어도 바람이 불어와서 구름을 흩어버리면은 구름 뒤편에는 이제 파란 하늘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온갖 세파에 휘달리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근본 마음은 구름 벗어진 파란 하늘처럼 맑고 청정하게 근본 마음이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때묻지 않았던 순수한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의식세계가 맑고 평화롭고 아름답도록 만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명상의 근본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스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명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은 그 스님 말씀은 이 나를 찾아가는 명상 여행이 선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삭막해진 게 자기를 보는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어디서나 나를 봐야 되는데 남의 잘못만 보게 되고 또 세상의 온갖 모양에 속아서 끌려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게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잠깐 멈춰서 나 자신을 봐라. 그냥 미움과 원망 속에 있더라도 잠깐 멈춰서 호흡을 깊게 하고 천천히 내쉬면서 자기 내면 세계의 근본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근본 마음은 뭐 때묻지 않는 연꽃과 같아서 때가 묻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마음 자체는 허공과 같기 때문에 허공에 우리가 허공을 더럽힐 수가 없잖아요. 허공을 만약에 더럽힐 수 있다면 허공이 온갖 색깔로 난무할 텐데 그 허공은 언제나 맑고 고요하고 편안한 것처럼 우리 마음도 때가 묻거나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과거의 어떤 아픔과 괴로움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각자 마음속에 괴로움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다면은 내면 세계 찾아보면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 걸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선과 명상은 본래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행복한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선명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 우리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 방장 스님, 정년 스님이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많은 걸 배웠고요. 참 스님께서 우리가 흔히들 이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봉사 활동도 막 액티브하게 하고 있고 스님들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지도하고 영향도 미치지만 봉사가 좀 덜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스님을 뵙고 나니까 정말 큰 스님이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몸으로 또 뛰시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지도도 해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뭐 아주 부족한데. 임동수 우리 대표님. 예, 저희 큰 스님 뵙게 된 것만 해도 영광이고요. 지금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회가 너무나 분열되고 갈등이 극심한데 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제 주변에서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뭐 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스님 같이 이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분들이 지금 이제 갈등하는 우리 사회에 좀 더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역할을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 좀 귀한 말씀 좀 자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죠, 뭐. 정년 스님께서 또 강의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참 존경하는 우리 범어사 방장 스님이신 정년 스님을 뵈러 온다고 하니까 누구가 경전 구절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건 경념지공 애홍부쟁 지득이라 안으로는 부지런히 남모르게 수행하고 밖으로는 다투지 않는 덕을 쌓는다 라고 정년 스님을 또 말씀을 하셔서 정년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꼭 이 구절과 똑같습니다. 보니까 그죠?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어렌닥터TV 명사 온튜브 범어사 대방장 스님 정년 스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